네, 안녕하세요. 더블업의 편다송과 빈센트입니다. 오늘은 유재선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위원님 요즘 K전력이 번쩍번쩍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잖아요. 예. 전쟁도 이겨낸 강세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전쟁 영향에서 뭐 거의 없으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중동의 매출이 좀 줄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도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중동 매출 비중이 한 10%대로 적습니다. 그리고 네. 사우디 쪽은 납품이 지금도 가능하니까 네. 사실상 중동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워낙 수요가 세다 보니까 중동의 매출이 밀리더라도 뭐 다른 쪽으로 전이해갖고 실적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전쟁 영향에서 피해주로 분류되기 힘든 분야였고 미국 투자가 워낙 세다 보니까 그것들이 최근에 주가로 좀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게 그래요?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오늘 사실 유재선 의원은 우리 편다송 의원이 추천했어요. 네. 편다송 의원의 성향답게 네. 그래서 관심 종목이 뭡니까? 관심 좀. 네, 종목부터 한번 보죠. 뭐부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까? 뭐 지금 실적 좋게 나오는 기업들 모두 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제가 아무래도 컴플라이언스 규정상 네. 네. 커버하는 기업들 정도까지 말씀드릴 텐데 네. 이제 전력기기 변압기 쪽에서는 현대일렉 그리고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이렇게 세 개 좋게 말씀드리고 효성중공업. 있습니다. 야, 네. 그렇구나. 뭐 최근에 두 개 기업은 실적이 나왔고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내일 이제 발표 예정인데 이것도 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미국 수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미국 비테크양 수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이번 1분기에 수주가 신규 수주가 4조 정도 엄청나게 네. 크게 나왔고 그중에 70% 이상이 미주였습니다. 결국 미국 빅테크 수요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효성중공업 지금 시총이 35조, 36조인데 괜찮아요? 실적이 잘 나오니까요. 시장 기대치는 어느 정도 더 길게 보고 계신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매출 규모가 그 수주 규모가 지금 15조 정도 효성중공 같은 경우 그 정도 되는데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한 4년치 일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9년, 30년치까지는 네. 걱정할 바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정도까지 시계열을 넓혀서 보면은 네. 지금 PER이 그래도 30배 언더 미만이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주 치고는 많이 부담스러운 레벨은 아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8.5%가량 그러니까요.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야, 와, 센데. 기세가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한국 기업들이 기술력과 신뢰성을 갖춘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이 미국의 전략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그런 쪽을 배제하는 밸류체인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런 어떤 초고압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선진국 업체들, 유럽이나 뭐 일본 같은 기업들이 사실상 10년 전에 철수한 시장입니다. 거기 한국이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있다 보니까 지금 시황 어떤 변화에 맞춰서 상당히 좀 뭐 큰 파도를 타고 순항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네. 기술력이나 이런 것 측면에서도 상당히 검증된 기업이 아니고서야 이 밸류체인에 쉽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이 업에서 훌륭한 납기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한국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로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한 선택지. 네. 근데 이 데이터 센터의 힘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럼 큰 흐름에서 시나리오별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게 이제 해외 기관에서 전망한 숫자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은 이제 베이스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1000테라와트 이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력 소비량이 한 550테라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2개 정도 되는 우리나라 한 해예요? 한 해의 소비량이 2개 정도 되는 게 2035년까지 그 30년 이후로 소비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IEA의 기관의 전망이 있고요. 네. 그래서 하이 이피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칩이나 이런 것들의 성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거를 감안한 숫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는 뭐 규제가 정말 심해지거나 뭐 생산에 병목이 생기거나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급이 안 될 때의 전망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위에 있는 것들은 그런 제약 사항 없이 꾸준하게 투자가 이루어지고 뭐 소비나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효율 개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의 어떤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베이스 시나리오만 보더라도 그 밑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최소 50% 이상의 수요를 전망하고 있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어떤 성장세를 나타내는 섹터가 사실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견조한 수요를 최소한의 어떤 조건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겠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게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많이 반영된 거 아니에요? 많이 반영은 되고 있는데요. 그 기대치보다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도체주도 마찬가지로 이 마진이 나올 수 있어라는 것의 상상 이상으로 좀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거의 그냥 네. 반도체랑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는군요. 뭐 이익률의 차이는 있겠지만 쇼티지나 어떤 공급의 어떤 제한된 여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반도체랑 크게 차이는 비슷하네. 없다. 그러니까요. 뭔가 비슷한 점이 많아 보여서. 그러니까. 네. 네. 지금 뭐 이쪽 시클리컬 쪽에서도 이런 쪽은 특히나 이렇게 공급 부족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섹터들은 마진 우상향 계속되고 있고 그 추세가 시장 기대치보다 좀 더 잘 나오고 있어서 시장이 좀 더 환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납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그럼 프로젝트별로 걸리는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가 돼요? 사실 데이터 센터의 소요 시간은 뭐 각자 인허가나 이런 스케줄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데이터 센터의 스케줄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공급 가능한 이런 인프라들 네. 투자 속도가 사실상 데이터 센터의 증설 속도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력망이나 이런 것들은 뭐 PT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 위에 쪽에 있는 것처럼 뭐 전력 인프라 저희가 생각하는 흔한 유틸리티망 전력망이겠죠. 한 10년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소요가 된다 보시면 좋을 것 10년이요? 같고. 예. 계획 단계부터 뭐 입지 정하고 실제 자재 발주하고 기타 등등까지 네. 고렸을 때 10년 정도 걸리다 보니까 이 기간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제일 밑에 있는 데이터 센터는 2, 3년 정도는 물리적으로 딱 지을 수 있다 보니까요. 그 시차를 최대한 메꾸기 위해서 이런 전력망의 증설을 기다리지 않고 이제 사업자들이 직접 전력 설비를 발주한다든지 인프라를 직접 구축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 보니까 이 납기를 기다리는 걸 못하다 보니까 최대한 뭐 어떻게 보면 가용한 자원을 모두 다 끌어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거기에 있어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는 게 뭐 미국의 가스터빈 업체라든지 뭐 배터리 업체라든지 네. 뭐 비상 발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될 수 있겠죠. 한 개 정도 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한 개 정도 더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제가 장표를 수정을 안 했네요. 최근에 그 HD 현대중공업에서 수주받은 내용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HD 현대중공업. 예. 거기서 이제 그 선박에 들어가는 발전용 엔진이 있는데 이게 사실 데이터 센터나 이런 쪽으로 다른 선도 업체 해외 바르질라라는 업체에 통해서 데이터 센터용으로 납품이 됐던 이력이 꽤 있었습니다. 그게 설마 이렇게까지 오겠어 하다가 실제로 지난주에 수주가 나오게 됐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평소에 쓰지 않던 그러니까 발전용으로 쓰지 않던 선택지들이 지금은 데이터 센터의 엄청난 투자 수요로 인해서 이렇게 이끌려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관련해서 리포트 발간하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들이 지금 다 데이터 센터의 어떤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라고 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이야기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 기업별로 혹시 아쉬운 부분이 있었나요? 아쉬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없었고요. 그래요? 어허. 네,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일단 수주도 그렇고 실적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변압기 3사 같은 경우에 다 관세 영향을 또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환급이 아직 절차가 진행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계속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컨센서스보다 좀 더 내실이 좋은 상황으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네. 좀 주목할 부분은 개인적으로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포워드 PER이 상당히 높습니다. 한 6, 70배 정도. 물론 추정치가 변하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상당히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게 빅테크향 수주가 납기가 좀 짧다 보니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수주를 받았다. 그럼 연내 매출화가 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PER을 끌어올리는 부분인데 개인적으로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청주에 배전 공장 신공장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 인증이나 이런 것들을 추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빅테크향으로 수주가 어느 정도 가시성 있고 혹은 지금 받은 상태고 매출화가 진행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하거나 뭐 실마리를 확인하게 된다면은 LS 일렉트릭이 갖고 있었던 내러티브를 HD 현대 일렉트릭도 네. 어느 정도 흡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S 일렉이 수주가 뜨면 연내 수익화 가능해요? 그렇게 빨라요? 빅테크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어느 정도 물량을 맞춘 상태에서 수주가 나왔을 때 공시 내역을 보시면은 연내 뭐 한 6개월, 7개월 이렇게 단납기로도 형성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럼 그게 주가에 지금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그거는 실적 추정치랑 연관지어서 말씀드려야 되긴 하는데 연간으로 그래도 영업이익이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는 실적 발표 때마다 꾸준하게 애드가 되는 상황이고 네.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진이라든지 혹은 추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화됐을 경우에는 조금 더 얹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 멀티플의 차이를 네. 만드는 게 이 데이터 센터향 물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이 없다라는 게 되게 인상 그러니까 깊었는데. 이것 때문에 네. 아쉬운 점이 없으면 지금 유재선 애널리스트가 바라보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 대비 높은 겁니까? 중간입니까?
저는 딱 중간 정도 보고 미디엄 있었습니다. 값입니까? 예. 그럼 K전력의 상승세는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한 2030년까지는 실적상으로는 불편한 건 전혀 없고요. 사실 이게 조건부 종속 변수다 보니까 뭐 빅테크의 어떤 투자가 만약에 둔화가 된다든지 혹은 뭐 딥시크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투자를 많이 안 해도 된다든지 이런 식의 네. 방향 전환이 생긴다면 어쨌든 멀티플은 선행 지표다 보니까 네. 이게 조금 둔화가 될 여지는 있겠죠. 그런 신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걱정할 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전부 같습니다. 다 익스포저가 다 미국이네요. 맞습니다. 미국 투자가 아무래도 제일 많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란 전쟁 거의 끝나가는데 중동의 재건에는 어떻게 내레이션이 안 됩니까? 되기는 합니다. 근데 기존에 있었던 매출보다 많이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수주받는 걸 거의 대부분 다 북미 쪽이다 보니까 중동에서 올라오는 거는 플러스 요소긴 하지만 방향성을 더 급격하게 위로 틀어올릴 정도냐라고 했을 때는 뭐 좋은 건 좋은 거니까요. 나쁘게 볼 필요는 없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5월에 전력 투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시죠. 딱히 월을 가리지 네. 않고 있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앤홀드로 계속 길게 끝까지 그래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재선 위원한테 무슨 일이 있었지? 이렇게 컨빅션이 되게 강해졌나요? 다른 섹터는 아니고 이 섹터는 항상 좋아했었습니다. 네. 예, 예. 이야, 믿음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은 업종이라고 네, 보면 네, 좋을까요? 맞습니다. 제 위시리스트에 담아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야 효성중공업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여전히 야 괜찮다라는 것. HD 현대중공업 등등 네, 버는 돈이 다르니까요. 버는 예. 규모가 사이즈가 예, 다르다. 맞습니다. LS1렉은 연내 수익화 가능하다. 네, 근데 다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게 부담이긴 한데 뭐 싼 거를 기다리다가는 좀 그럼 놓치게 될까요? 수익을 좀 놓칠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선 의원 그래도 한 10년 넘게 보는데 컨빅션이 엄청 강하네요. 좋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어떻습니까? 월요일인데 네. 양 시장이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종가까지 마침표가 되면 올 거죠? 치킨데이? 당연히 가야죠. 오면 써야 돼요. 아 빈센트가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때도 편다성 아나운서가 여러분 실물 한번 보세요. 네, 깜짝 놀랍니다. 네, 편다성 아나운서와 치킨데이 조만간 공지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지금 민망해서 시장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 1.4% 상승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1.41%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 네, 더블밸류업 저희는 내일 8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